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빈센트님이 전남 순천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거의 태풍 수준급이에요. 다들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따뜻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십시오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기온이 툭 떨어졌어요. 내일은 더 춥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새벽은 그렇게 안 춥던데 낮에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잭과 제시카님, 즐거운 아침입니다. 오늘 공군 아들 휴가 나왔는데 저도 휴가 냈습니다. 오늘 하루 아들과 함께합니다. 아이고 맛있는 거 드세요. 네, 휴가 나오셨구나. 대체로 이런 반응은 첫 휴가 때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파란 대무님, 진짜 신나시겠다. 오늘 월급날, 괜히 신나는 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뒤가 참 휑하죠. 그 월급이 오래 머물러야 될 텐데 통장에. 휑하죠. 네, 휑해집니다. 네. 통장에 오래 머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영헌님이 시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중2 딸에게 시선 집중을 전파한 것도 1년이 됐네요. 오. 딸아이가 점점 저보다 지식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이구, 네, 우리 따님 사회탐구도 아마 시험 잘 볼 거고요. 논술도 시험 잘 볼 거예요. 네, 시선 집중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아니 뭐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박영헌님 지금 좀 중2라고 했죠? 네. 앞으로 4년 남았어요. 네. 어우 추워. 갑자기 더 추워졌어요.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릴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작년 1심 법원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로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법원이 2년 만에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려놓으시고 직군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항소심은 국제관습법상 다른 나라 영토에서 그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년 전 처음 소송에 나선 21명 중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1명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직접 들은 건 이용수 할머니 1명이었습니다. 할머니 눈 감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한 번이라도 더 계실 적에 일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만. 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의아할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아무튼 뭔가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관심사는 그 이후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분들의 소송 전에 먼저 소송을 냈던 분들이 계십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어요. 이때 재판부가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1인당 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판결이 먼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항소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그냥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소송에 대해서 어제 이제 그 고등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기를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1차 판결과 같은 대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의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상고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확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건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이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돈을 내놓던지 안 내놓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와 같이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 압류, 그다음에 집행 이 절차를 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강제징용 피해자 때 발생했던 문제가 다시 되풀이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이러려면 승소 판결을 끌어냈던 원고 측에서 그 신청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어제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원고 법률 대리인이 일단 강제 집행에 들어갈 생각은 없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사과를 이제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제 판결 법률 대리인의 경우고 이제 그 전 판결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때의 어떤 강제 집행 절차와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점 하나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 정부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어제 일본 외무차관이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를 해서 극히 유감이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 외무상 성명이 그 전에 나왔습니다.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위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 네, 우리 정부의 일본 외무상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국가 면제, 주권 면제 사항인데 이렇게 하느냐? 우리 법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우기고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어떻게 대응할지를 앞으로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체크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토토로님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뭐 하나요? 대통령과 우리 정부 이 판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지금 댓글 남겨주셨는데 일단 어제 외교부에 당연히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냐, 어떻게 할 거냐 물었는데 답이 이래요. 판결의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다. 그러면서 한 말은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던 위안부 할머님들의 이후 대응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요거는 강제징용 피해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는 계속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써왔습니다만 과거사를 묻고 넘어간다고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제 판결이 또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다. 이 점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신토방님이 대한민국의 법원이 작동하고 있군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부와 또 그다음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 또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건의드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채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 자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녀 학폭 문제는 사실 11년 전에 있었던 문제고 가정사회 특히 자식 문제를 우리가 다 이 정치를 하고 있지만 자식 문제를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이러면 또 논란이 될 텐데요. 바로 따라붙을 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김승희 의전 비서관 사례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반문이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이건 건너뛰고 대신 다른 점을 한번 짚어봅시다. 어떤 점입니까?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남북이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자 육군과 공군이 22일부터 전투복을 입고 근무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음주, 회식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그 전 10일부터 이미 전투복을 입고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설명을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군. 적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하는 데 필수 요소인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방부. 감시 정찰 경계를 강화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열을 했는지 감이 오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쯤에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역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3월 5일 오후 1시 18분경 태릉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김명수 후보자의 이런 전력과 요 며칠 새 군의 기강잡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참고로 합참 관련 소식도 전해 드리겠는데요. 합참은 이미 이달 중순 각 군에 현 상황을 고려해서 확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각 군의 전투복 착용 등은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저런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합참의장이 되면 이런 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응? 신원식 장관 본인이 군의 정신무장을 강조했다고 하던데 아니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 임명은 정신무장과 배치되는 인사 아닙니까? 왜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제 그 국방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주식은 금액도 4천만 원 정도였고 제일 많을 때가 그나마 청문회 이후에 다 팔았다. 그래서 문제될 거 없고 북한 도발 때 주식을 하거나 골프장을 방문한 게 복무 규정을 어긋나진 않는다. 어긋난 거 있으면 말해봐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전투복 안 입고 이제 대충 일하는 장병들 징계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학폭도 경미했고 사과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두둔을 하시던데 신원식 장관이 본인이 한 말을 좀 비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최근 아니고요. 지난달에 연평부대 방공 진지를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갖췄어도 장병의 정신무장이 해이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요. 이 정신무장은 병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참의장이면 넘버 원인데 군에서 네. 그렇죠.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합참의장이 돼가지고 군기 똑바로 안 잡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영이 서겠냐고요 장병들한테. 그러니까요. 박한숙 님이 본인부터 정신무장 하셔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어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임명하겠다는 뜻이죠. 재송부 기한이 내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24일. 임명하겠다는 거. 네. 그럼 임명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나 군기 잡을지 한번 봅시다. 네. 네, 이 얘기는 잠시 후 3부 국회에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두천시 연천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 구체적으로는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라고 하는데요. 손수조 대표를 비아냥대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라고 손수조 대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성 비하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개나 소나 지역을 잘 안다는 사람 넘쳐나는 거 처음 보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라는 건데요. 개나 소나라고 하는 대목에서 소 다음에 괄호 열고 젖소네 이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 비하 표현 아니냐 손수조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나온 직후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제 파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당사자인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첫째, 자신이 그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시점이 지난 2일이었다. 근데 왜 이제 이걸 끌고 들어오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하나가 있었고 이때 자신이 SNS에 올렸던 내용을 보면은 하루 2만 보 이상을 걸었다라고 하는 휴대폰 앱 캡처본 이것도 함께 올렸는데 이건 쏙 빼버렸다. 손수조 대표가 자신을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그런데 이게 맥락상 뭐가 중요하냐. 그 사진처럼 그 앱 캡처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처럼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역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어이가 없어서 쓴 글이다. 이게 여성 비하용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개나 소나 할 때 이건 이제 그 썼는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개하고 소에서 이모티콘이 떴는데 소 이모티콘이 젖소길래 괄호 열고 젖소네 그냥 이렇게 썼을 뿐이다. 손수조의 손자도 자기는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수조 대표가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거꾸로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본인이 저는 귀여워서 젖소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점을 한번 그러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아니 자기가 모시는 의원의 지역구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잘한다고 했는데 왜 그게 어이가 없는 일일까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동두천 연천이 지역구인 의원을 모시고 있는 관계자인데 저 동두천 잘 알아요. 연천 잘 알아요 하면 오히려 반겨야지 왜 그걸 어이없어 할까요? 저는 일단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두 번째, 개허구 소에서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떴다. 그래서 소 보니까 젖소길래 괄호 열고 젖소네라고 썼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개는 왜 괄호 열고 뭘 안 썼을까요? 개 보니까 누런색이던데 누렁이네 이렇게. 누렁이네. 이건 왜 안 썼을까요? 그러면? 네? 좀 제가 의아한 게 그 두 가지거든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현역 의원실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지인이 동두천을 비하하길래 화가 나서 쓴 글이다. 이건 좀 또 해명이 다르죠. 잘 안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외지인이 동두천을 비하하길래 화가 나서 쓴 글이다. 자동으로 소라는 단어가 이모티콘으로 변경이 된 거고 비하도 아니다. 손 대표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던데요. 이 반박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지 아니면 지금 JP의 질문에 동의를 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네. 여튼 실버님이 요즘 전국은 동물농장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혁신위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도부, 그다음에 중진, 친윤들에 대한 험지 출마를 답이 없으니까 다음 주 당에 공식 요구하겠다 이렇게 어제 갑자기 공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니 혁신위원 4명이 사의 표명을 한 뒤에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이게 이제 바로 이 험지 출마를 공식 요구할 거냐 아니면 한 주 묵혔다가 할 거냐 이걸 두고 혁신위 내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외부 혁신위원 4명이 그 맥락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시사저널이 보도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김경진 혁신위원이 이 외부 혁신위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혁신위원회는 김기현 체제의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요지의 말을 했고 그래서 외부 혁신위원들이 결정적으로 반발을 하고 사의 표명까지 갔던 결정적 계기가 이거다라는 지금 보도를 시사저널에 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김경진 혁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가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국민 앞에서 생쇼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김경진 혁신위원이 이게 그렇다는 게 뭔가 배경이 있는 건지 본인도 그렇게 느꼈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러니까 그랬다는 조금 건지. 전에 했던 이야기고 연결하면 뭐겠습니까? 친윤 중진들의 험지 출마나 이런 걸 요구를 해봤자 어떻게 되겠느냐. 요 연장선상에서 요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김기현 체제 유지용이라고 한다면 친윤 중진의 험지 출마에서 1순위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김기현 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김기현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고 한다면 험지 출마 요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 얘기로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맥락은 잡히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냐 다른 혁신위원들한테 저는 일단 그 자체부터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